건설사 부도가 심각해지고 있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었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은 건설사들은 이제 많이 위험해질 것이고 분양도 잘 안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그게 빨리 일어나라고 해준 일이 있었죠. 마침 춘천 이야기 나왔는데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건설사들 붕괴가 더 빨리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분양시장에 인기가 없어지죠. 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게 2008년에는 미분양이 늘고 집값이 그 다음에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라는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20년, 21년에 아까 저희가 저렇게 그 슈트 입고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죠. 근데 저희가 2022년에 이야기할 때 20년, 21년, 22년 다 똑같은 소리 했었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늘 것이다. 미분양은 집값 하락의 선행 지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때는 분양가가 집값보다 높기 때문에 더 비싼 분양부터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고, 반대로요, 지금은 분양가가 집값보다 싸기 때문에 먼저 집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분양가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요, 분양, 매매, 경매, 전월세, 전세까지 요 4개의 시장은요 선후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흘러가는 장이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건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고 경매 낙찰률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매매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전세 가격이 같이 떨어진다는 소리고, 전세는요 그 집에 권리를 빌린 건데 그 집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왜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고 빌려야 되냐.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가 오른다는 말은 그냥 진짜로 궤변일 뿐이었죠. 다만 2008년 때 MB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 생겨난 이상현상을 가지고 그게 정상인 양 우기고 있었을 뿐이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매매 시장이 침체되고 집값이 폭락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첫 번째, 일단 너무 비싸서 못 사요. 그런데 폭락해요. 심리도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집을 안 사는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는데 분양가가 메리트는요 구축보다 싸다, 지어진 집을 사는 것보다 싸다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그렇게 싸지도 않고 3년 뒤에나 들어갈 건데 지금 떨어지는데 한 몇 달 더 있으면은 분양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3년 뒤엔 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부도 위험이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그런데 부도라는 건 다 찌라시다. 세부 내용 사실 아니다. 물론 찌라시죠. 찌라시인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부도 났고 여기는 부도 임박이고 고위험 위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웬만하면 잘 안 망할 거예요. 여기는 뭐 많이 홍보해 줄 테니까. 언론사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찌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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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기 우석건설은 부도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최종 부도 처리는 아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한 달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부도 난 거죠 이제. 이미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다.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설사들의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집이 안 지어진다. 그러면은 몇 년 안 있어서 공급 부족 오기 때문에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다. 지금 금리가 워낙 빡세게 오르고 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더 핵심은 DSR이에요. DSR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들은. 투자 수요들은요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올라가야 사지. 근데 전세가는 천천히 반영되죠. 금리 내린다고 해서 전세가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예전엔 그게 됐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집주인이 한 번에 확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천천히 떨어지는 중이라 밀리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하나 더 떴습니다. 경남 18일 중견인 동원건설산업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PF8 연쇄 도산 시작되나.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건설 중단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건설 현장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물론 건설 차질 생겨요 그러면은 요런 걸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해가지고 공사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이 영향도 있지만 보시면 어때요? 자금 문제로 많이 현장이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 대금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 PF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자, 문제는 역시 부동산 PF 폭탄이죠.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더라도
이 폭탄이 굴러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 적금 막 금리 억지로 낮추고 대출금리 억지로 낮추고 막 은행채도 발행 못하게 하고 막 별짓 다 하고 있죠. 그게 여태까지 저기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정부가 시장을 뒤엎을 수 없다고 하죠. 역효과 난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아예 경제의 근본을 건드리는 정책들을 내고 있죠. 원래 자본주의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의 중심은 은행이다. 은행에서 신용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을 빌려주고 이런 거래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계속 화폐를 생산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억지로 때려 누르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 보고 좌판이 뭐니 했지만요, 이게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으려고 해도 되겠어요? PF가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프로젝트의 장래 전망을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저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돼요? 아, 금리 올리지 마. 저기 건설사 위험해 보이는데 레드오션이 된 거죠. 아, 위험해 보이지만 이자 많이 주면 내가 돈을 넣어볼 의향도 있어. 아, 저거 망하면은 돈 못 받으니까 한 이자 20% 줘. 그러면 내가 위험해 보이지만 들어갈게. 근데 정부에서 올리지 마. 10%만 해.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막 정부에서 풀고 있죠. 푼다고 해서 돼요? 정부에서 돈 풀어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수요 늘어나니까 수익률은 떨어질 테고, 그러면은 넣는 사람들은 당연히 빠지겠죠. 수익률도 높지 않은데 위험하네? 정부에서 돈 풀 정도로? 그럼 내가 왜 요걸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막히는 거예요. 저축은행 사태 2011년에 왜 터졌어요? 생각해보시면 답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냥 돈 풀어서 막으면요, 국민들 세금 착실하게 돈 벌어서, 왜? 양도세 보유세 다 낮추고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세금 안 걷고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세금 걷어서 그쪽엔 세금 조금만 걷고, 그런 다음에 건설사한테 다 때려 박아서 집값 떨어지는 걸 막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라이트하우스 뭐 저기 빨갱이니 뭐니 있단 소리 하겠지. 그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자본주의의 지읒 비읍도 모르는 지읒 비읍들이다. 이게 불과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 어음 부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즉 어음 부도율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A 음식점 하는데 이게 갑자기 되게 잘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전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갚기는 힘들어지더라도 소득이 늘어나서 전망이 좋아지면은 이쪽은 돈을 어떻게든 좀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건설사는 어때요? 전망은 안 좋아지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금리 올라가면서 부도율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줄도산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건설 경기 보시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전망 실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보다 실적이 더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전망치도요, 21년 만에도 80은 나왔는데 지금 66까지 떨어졌죠. 실적은 더 안 나오고 있고.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실적은 안 나오지, 이자는 늘어나지, 그렇다고 해서 막 추진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느냐? 없죠. 조합들도 지금 사리고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한 달쯤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미분양 공포로 건설사 파산 난다. 지금 파산 나고 있죠. 줄도산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할인 분양이 가속화될 것이다. 왜? 내가 한 1,000억을 빌렸어요. 이걸로 아파트를 1,000채를 짓는다. 그 다음에 개당 2억에 팔아서 2,000억을 벌고서 1,000억에다가 이자까지 한 짓는 기간 해가지고 한 1,100억 갚고 한 900억 남겨 먹겠다. 이게 기본이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400채밖에 분양이 안 돼요. 2억씩 팔더라도 한 800억밖에 안 남죠. 그러면 내가 갚을 돈 1,000억에다가 이자 붙여가지고 1,100억 갚아야 되는데 800억밖에 없어. 300억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남은 600채에 대해서 빨리 싸게 팔아야겠죠. 1억 5천. 안 팔려요? 1억. 안 팔리면 5천까지 팔아서 적자라도 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 분양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분양 받으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되게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은 영끌을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안 했던 거지. 사실 말 바꾸고 지금 분양 받으라고 하는 거 지금 유도하고 있죠. 오히려 할인 분양이 나고 있는데 지금 분양 받으래요. 그러더니 지금 시기가 좀 더 지났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안심보장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집을요 5억 주고 분양을 받았어요. 한 1,000세대 들어오는데, 그러면요
나는 잘 받았다. 막 여기 다 완판 난다고 분양업자들이 얼마나 말을 구라를 잘 치느냐. 이건 무조건 완판이다. 아 지금 줄 서 있다. 아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안 사면은 다음 사람한테 팔게 해.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요. 그래가지고 분양 받았는데 보니까 600세대 미분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이 사람들 들고 일어나죠. 아니 완판 난다고 해서 받았는데 미분양 이렇게 많이 났어. 근데 여기 얘네들 할인 분양해가지고 4억에 해준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완전히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네한테 4억에 할인 분양하면은 너네도 다시 4억으로 해주겠다. 이게 안심보장제예요. 미분양 털어내는 거 외에 받은 사람들한테도 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빨리 분양 좀 받아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할인 분양 이야기라든가 혹은 발코니 무상 설치 이런 혜택들도 다 나중에 분양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게 팔면요 너네한테 똑같은 혜택 줄 테니까 시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미분양 상황은 건설사 맘대로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요. 건설사가 보고하는 걸 집계를 해요. 그러니까 맘대로 숨길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도 자 그럼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 비싸서. 둘째, 그만큼 투자할 여력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세 번째, 진짜 여력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인데 진짜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심각하죠? 완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뭐예요? 언론 아니면 이런 사람들. 업자들. 유튜브에서 뒷광고 아닌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언론이야 원래 그렇고. 아 받으세요 가서. 대신에 받아가지고 피 보는 사람들 당신들의 책임도 주실 거냐.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요? 생각을 해봐라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면 13억 이상 가진 사람들이 물론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집도 없겠느냐. 대부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도 무조건 입지가 좋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만한 지역이고 헬리오시티랑 뭐 큰 차이도 안 나고 밑에 뭐 공원 있고 위에 뭐 역세권이고 여기는 가격은 이제 3억 4억 더 낮으니까 무조건 이득이고 이딴 소리 하고 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건설사 도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건설사들이 필요한 자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건설사들이 필요한 자금이 많아지면은 땡처리라도 해야죠. 땡처리 안 하고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는 계속 떨어질 텐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싼데 아니 한 2주 기다리면 더 싸질 건데 3일 뒤에 사세요 5일 뒤에 사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냐. 절대 청약도 지금은 기다리셔라.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다. 더 싸게 살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